폴리피롤은 컨덕팅 폴리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피롤이 쭉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면은 이렇게 쭉 지그재그 이렇게 형태로 쭉 연결되죠. N이 무진장 큽니다. 이것은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가 있으면은 여기 보세요. 이중결합 단일, 이중결합 단일 이중 요점 끝이니까 그렇고 여기 단일 이중 단일 보세요.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잠깐만요. 이게 그런데 이게 폴리피롤 내에 요 오각형 내에 전자가 디로컬라이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저거 된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저항을 별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컨덕팅 폴리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극 표면에다가 이제 입혀서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전극은 RBC라고 해서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천적인 전극인데요. 레티큘레이티드 비트러스 카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피롤 용액에다가 요 RBC 전극을 집어넣고 여기 포텐셜을 이제 플러스로 걸어줍니다. 예, 피롤이 산화될 만큼 플러스를 걸어주면요, 피롤이 한쪽에 분자가 산화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을 공격을 해서 딱 할 때 이 결합이 형성돼요. 그리고 요 플러스 요 추하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리 옆에 있는 이 피롤 분자를 공격해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카타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저도 물론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요 폴리피롤이 입혀지지 않은 전극은 이렇게 매끈한데 폴리피롤이 입혀지면 이렇게 아주 표면에 폴리피롤이 층을 이렇게 이루어서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008년에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프로티우스 불가리스라고 여러분 불가리스 균 있죠? 이거는 전혀 해로운 균이 아닙니다. 이 균을 분양받아서 이제 배양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여기 이제 미디에이터를 썼는데 메틸렌 블루라는 이 미디에이터, 이것은 염료 이제 분자입니다. 염료로서 아주 이제 이 강한 푸른색을 떼요. 그리고 전자전자를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뭐 실험 결과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전력 밀도가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폴리피롤을 전극에 이제 전압을 걸어서 데포지션을 시키는데 이 데포지션 타임에 대을 바꿔가면서 또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16분 정도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 이제 단위가 밀리와트 퍼 입방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걸 와트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1000을 곱하고 또 이제 입방 센티미터니까 입방 미터로 바꾸려면은 되게 이제 부피당 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만, 그죠? 여기다 1000을 나누고 100만을 곱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큰 값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또 이제 뭐죠? 이 그림은 이것은 이제 데포지션 타임에 대한 거고 이것은 폴리피롤의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폴리피롤을 우리가 또 이제 살 수도 있어요. 이 자체를 합성된 거를 이제 팝니다. 시약 회사에서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또 실험을 같이 했는데 뭐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그죠? 셀의 그 양 무게로 따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요 실험을 했는데 셀의 무게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제 파워 덴시티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게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저걸로 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전극을 이렇게 레티큘레이티드 비트러스 카본이라는 그 물질, 이건 뭐 상당히 좀 비싼 물질인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 저 어디에 입혔냐면요. 카본 페이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우리가 이제 종이처럼 이제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죠. 여기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마치 바삭바삭한 그런 저 종이 같은 이제 그런 물질을 팔아요. 그걸 사다가 또 실험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에다가 폴리피롤을 이렇게 입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때 이제 미생물은 역시 프로티우스 불가리스고 미디에이터 메가체를 썼는데 다이오닌은 메틸렌 블루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색깔도 파랗고 같은 페노다이아진 게팅호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사실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차이라면은 주요 차이는 이 탄소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보세요 여기. 이때 역시 여기 이제 파워 덴시티를 이제 구했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산 모양의 그런 결과가 얻어졌어요. 그렇고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또 분석을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임피던스를 쟀습니다. 임피던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A, B, C가 있잖아요. A는 보시면은요. 배열 카본 페이퍼 그러니까 모디파이지 않고 표면을 이렇게 폴리피롤로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대 전력 밀도가 여기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B번은 이 카본 블랙을 먼저 입혔어요. 카본 블랙을 입힌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250 정도 좀 넘었죠. C번은 카본 블랙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 탄소 알갱이가 있습니다. 나노 입자. 그것을 입힌 카본 페이퍼에다가 폴리피롤을 입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분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350 이제 밀리와트 퍼 입방 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폴리피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카본 블랙도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을 이렇게 임피던스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반원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직선이 나오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임피던스 이제 곡선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보세요. 바깥쪽에 그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반원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은 뭐죠? 이 플레인 카본, 그죠? 플레인 카본이고 안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C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R 오메가 이게 뭐냐면은 솔루션 루지스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터널 루지스턴스와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R 오메가가 카본 블랙과 폴리피롤을 입혔을 때가 더 작게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그냥 카본 페이퍼만은 이게 전극의 저항이 좀 큰데 이런 물질을 입히면은 저항이 줄어들었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반원의 크기입니다. 반원의 크기가 요 폴리피롤과 카본 블랙이 입혀진 상태에서는 반원의 크기가 좀 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반원의 크기는 뭐를 뜻하냐면은 이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아무리 요 전극 위에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형성돼서 이제 기질이 분해되죠. 그때 나오는 전자가 전극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저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저항을 이렇게 요 반원으로 우리가 반원의 크기로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물질이 입혀져 있으면은 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반원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전달에 해당하는 저항이 이 물질이 존재하면은 저 줄어든다. 그래서 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것은 폴리피롤보다는 폴리아닐린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요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실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는 폴리아닐린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일렉트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사서
폴리아닐린 입자를 우리가 사서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카본 페이퍼를 써보니까 카본 페이퍼가 단단합니다. 약간 단단한데 이게 조금만 힘을 주면은 이제 바스락거리면서 잘 이제 부서져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이제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물질을 썼냐면은 전곡으로서 카본 클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 있죠, 천. 약간 두꺼운 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천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안정하고 다루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천인데, 그 탄소 알갱이가 아니고 이거를 이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탄소 이렇게 파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버를 천의 형태로 이게 짠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카본 폴리아닐린을 입혔어요. 뭐 여러분 잘 이건 아주 두꺼운 층으로 입힌 것이 아니고 얇은 층으로 이제 입혔습니다. 어떻게 입히느냐? 이것을 폴리아닐린을 이거를 어떤 용매에다가 푼 다음에 이제 카본 클로스 위에다가 이제 쭉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을 조절했어요. 전극이 표면 적당 0.1mg 또 0.2mg, 0.3mg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힌 다음에 미생물 연료전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아닐린인데 이것이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면은 이게 폴리아닐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카본 클로스가 이렇게 빗금친 이제 전극이고, 요 위에다가 폴리아닐린을 입혀진 상태고요. 그 위에 이제 미생물 바이오 필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이 에노드 표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실험하기 전에 이제 각각의 이렇게 폴리아닐린의 그런 양에 따라서 이게 차징, 디스차징 커브를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이게 안정화가 돼야지, 그죠? 차징이 됐다, 디스차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안정화가 된 이후에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초창기부터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요 그림이 결과인데요. 여기 까만색이 제일 별로 안 좋죠. 요 파워 덴시티 커브가 별로 파워가 높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게 입혀지지 않았을 때, 즉 모디피케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데, 빨간색은 0. 여기 이제 카본 파우더를 0.2mg 입힌 상태입니다. 별로 안 좋죠. 근데 여기 이제 그렇지만은 그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하늘색은 폴리아닐린을 입힌 상태예요. 요 양에 따라서 이제 본 건데요. 여기 요 파란색이 가장 높죠. 이것은 0.2mg을 입혔을 때 제곱센티미터당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 1.3 와트 퍼 제곱미터. 이 정도면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결과를 언제 얻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요것을 뭐냐면은 RBC에다가, 그죠? RBC라고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티큘레이트 비트루스 카본에다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 그죠? 나노파이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사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팔지는 않아요. 폴리아닐린이 나노파이버를 이게 합성하면 다 나노파이버로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를 생산할 때 폴리아닐린을 이용해서 P타입 폴리아닐린을 합성했는데, 그때 이루어진 그 폴리아닐린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나노파이버 형태로 됩니다. 이것을 합성해서 이것을 정확한 이제 무게를 재서 이렇게 전극 표면에다 입힌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A번은 RBC 자체고, 여기 포가 많이 있죠, 그죠? B번은 여기 나노파이버를 입힌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C번은 나노파이버를 입히고 여기 높은 온도에서 열칠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질소 분해해서 열칠을 한 것입니다. 그 각각의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이렇게 입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탄소니까 이게 이제 비트루스 카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유리질 카본이랑 비슷합니다. 표면이 아주 매끈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칠하기 전에는 이렇게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가 표면에 입혀진 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고온에서 열처리 한 다음에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어때요? 역시 이제 나노파이버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빽빽하게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XPS를 통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 것입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면은 이게 이제 탄소 피크가 나오고, 그죠? 이거는 와이드 스캔이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또 질소 피크도 나옵니다. 왜 질소 피크가 나오죠? 당연히 폴리아닐린이니까 질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산소 피크도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아마 탄소 표면에 입혀진 산소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 처리한 상태에서의 요 부분, 아주 짧은 요 영역에서 어디죠? 그러니까 400, 그러니까 여기 요 질소에 해당하는 그 저거를 본 겁니다. 엑스페이스를 좀 더 확대해서 봐서 이 피크가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다 이렇게 디컨볼루션해서 분석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RBC의 페니죠.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만 입히고 열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때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금방 지금까지 RBC라는 물질 있잖아요. RBC, Reticulate Bitrus Carbonat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마치 여러분 저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게 이제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요것이 상당히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막 힘을 주면요, 이게 금방 부스러져요. 그리고 이제 요 탄소가 유리질 탄소입니다. 비트루스 하면 이게 그냥 이제 유리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질 탄소인데 이것을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성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차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3차원이고 이거는 위에서 이제 본 것인데, 그래서 만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여기 기공이 많게 할 수도 있고 기공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게 기공이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공들이 다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공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사이즈를 뭘로 이제 보냐면요, 이렇게 PPI로 봅니다. PPI는 pores per inch. 그러니까 1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직선으로 봤을 때 1인치에 들어있는 요 기공의 개수가 얼마냐,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 숫자가 작을수록 어때요? 1인치에 기공이 적게 들어있으니까 하나의 기공이 그 사이즈가 크겠죠, 그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기공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물론 이제 비트러스 카본 요 두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대 어느 정도까지가 되냐면요, 200 ppI까지 이제 이런 물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서 이 정확한 기공의 사이즈 상당히 일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물질의 장점이 뭐냐면은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이제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기공을 통해서 물질이 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3차원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까지도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전극을 막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은 유리질 탄소는요, 아주 단단해서 요 내부로 이 물질이 절대로 침투가 못 돼요. 그렇지만은 요 네트워크 자체가 3차원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까지, 전극 내부까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3차원 전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기학 셀을 만들었어요. 그 내부에 중앙에 요 RBC 이걸 에노드를 장착하고 요 한쪽 끝에 에어 캐스터들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저항을 이제 놓고서 이때 이제 전기 발생하는 걸 이제 본 것이죠.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RBC에 뭐가 입혀지냐면요, 이걸 갖다 미생물을 접종을 하면은 바깥쪽에도 미생물이 입혀지기도 하고 또 안쪽에도 입혀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근데 이걸 몇 가지로 실험을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전자미의 사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쓰기도 했지만은 RBC에다가 우리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를 입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미생물을 접종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리아닐 나노파이버를 열 처리를 한 다음에 동일한 실험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 요 한번 전자점 사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RBC 자체만 썼을 때 요 바깥쪽에 여기 보세요. 엑스테리어니까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저걸로 보이시나요? 미생물이 별로 입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안쪽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생물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게 명확히 표시가 나죠. 그리고 폴리아닐 나노파이버를 입혀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다 입혀집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도 상당히 폴리아닐 나노파이버 위에 요 미생물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폴리아닐 나노파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잔뜩 달라붙어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달라붙었죠. 그리고 이제 열 처리를 하면은 뭐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바깥쪽에도 미생물이 잔뜩 달라붙어 있고 또 여기 안쪽에도요. 폴리아닐 나노파이버가 열 처리된 상태에서 여기 미생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어떻게 이 연료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 결과가 이겁니다. 근데 먼저 실험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이 차징, 디스차징 이걸 항상 다 얻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죠?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RBC에다가 폴리아닐 나노파이버를 입힌 다음에 열 처리를 한 상태에서 그죠? 한 상태에서 이거를 실험한 겁니다. 빨간색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만 입히고 열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만색은 뭐 제일 안 좋죠. 이것은 그냥 RBC만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보세요. 이거 전기화학 실험을 했는데 그냥 폴리아닐린 나노 아니죠. 이거 RBC만 사용했을 때는 요겁니다. 이 까만색. 이게 이제 스캔을 양의 방향을 했더니 쭉 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산화 환원이 약간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기다 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를 입혔더니 요 빨간색입니다. 쭉 갔더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한 0.4V부터 전류가 크게 흐르고 여기서 다시 전류를 거꾸로 했더니 이렇게 흘렀어요.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촉매 전류가 됩니다. 즉 이게 미생물이 기질을 이제 산화하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가 이제 여기에 관찰이 된 거예요. 반면에 폴리아닌 나노파이버를 입히고 히트리트를 하면은 더 큰 전류가 흘렀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결과로부터 확실히 이 RBC에다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를 입히고 열 처리를 하면은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이것은 요 C번은요, 이 기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기질,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가 디플리션 된 경우, 그죠? 이제 기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산화 전류가 절대로 흐를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기질이 없으니까 뭐 산화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미생물 이제 자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이 저 미생물이 입혀져 있을 때의 볼타모그램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모양이 다 똑같은데 약간 크기가 다르죠. 이게 뭡니까? 여기 까만색은 입혀지지 않았을 때고 빨간색은 폴리아닌 나노파이버만 입혀졌을 때고 녹색은 폴리아닌 나노파이버에 이걸 열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죠. 왜 그러죠? 표면적이 달라서 그래요. RBC보다는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가 입혀져 있으면 더 어떻죠? 표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류가 이건 차징 커런트입니다. 산화하는 전류가 아니에요. 늘어났고 그리고 열 처리를 하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파워 덴시티 한번 커브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어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열 처리를 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이게 파워 덴시티가 별로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3차원 전극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체만 이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이 표면을 우리가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 같은 그런 아주 높은 표면적을 갖고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로
코팅한 다음에 그러면은 미생물이 아주 더 굉장히 다닥다닥 잘 바이오필름 형성돼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 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실험은 뭘로 했냐면은 일렉트로 액티브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어디서 얻었냐면은 여러분 저기 학교 근방에 중랑구에 물 재생 센터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여러분 방문하면 참 좋습니다. 하수 처리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활성 슬러지를 얻어다가 그것을 하고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나오는 모든 이 전기를 발생하는 미생물은 다 전기 활성 미생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기 활성 미생물도 좋지만은 전기 활성을 띠지 않은 미생물은 사실 더 많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non electro active 박테리아로부터도 전기 생산을 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제가 발표한 저널 중에 가장 영향력 지수가 높은 저널인데요. 그러면 일렉트로 non active 박테리아를 뭘로 썼느냐? 여보세요.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를 썼습니다. 이것은 전기 활성 미생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B번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분명히 이게 발생을 하죠. 왜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했냐면은 이렇게 실험했어요. 그냥은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카본 클로스 위에다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기질을 글루코스로 이제 줬습니다. 이 non electro active 박테리아로부터 전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카본 나노 입자, 요 카본 나노 파티클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이거 팔죠, 이거요, 그죠? 많은 종류의 카본 나노 파티클을 팝니다. 말하자면 활성탄의 일종입니다. 활성탄의 일종인데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몇십 나노미터, 한 50, 한 10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런 카본 나노 파티클을 이제 팝니다. 이걸 사다가 입힌 겁니다. 먼저 사다가 요 카본 나노 파티클과 요 프로테스 불가이스를 잘 섞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알지만요. 여기 산화환원 요 피크가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록 여기 프로테스 불가리스는 이제 전기 활성 미생물이 아니고 전자 전달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요 내막 있죠, 내막. 요 외막과 내막이 있으면 내막에서 일어나는데 내막에서 일어나는 전자가 그 카본 나노 입자가 일부가 요 침투해서 내막까지 간다 이겁니다. 가서 전자가 요 카본 나노 입자를 통해서 전극까지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비록 전자가 그죠?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돼도 미생물이 이 매개체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미생물 연료전지 제가 설명드릴 때 엔도지너스 메디에이터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미생물 자체가 서로 이제 생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미생물 내부에서 이렇게 전기 활성 분자를 분비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 육각형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비가 돼서 전극 미생물 바깥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자를 가지고서 바깥쪽으로 가서 전극의 전자를 전달하고서 다시 산화된 상태로 미생물 내부로 와서 이것이 다시 전자를 미생물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NADH에서 NAD 플러스로 갈 때 이제 전자를 취득한다고 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여기 미생물 내막에 퀴논 풀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자들의 관여인 겁니다. 퀴논 풀에서부터 카본 나노 입자가
전자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극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제 얻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